안녕하세요, 홍정입니다. 오랜만에 좀 야외에서 찍는데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사람이 없는 이제 단독 공간인데 재밌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 채널 댓글을 보면은 이 정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집값을 왜 이렇게 못 잡냐, 또 대책이 나온다, 집값을 뭐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 일부러 이러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될 만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저는 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은 표를 받고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주택의 폭락을 원하시잖아요.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하락이나 안정화나 가격에 좀 하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짜리로 떨어지면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좋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니에요? 단편적인 예를 한번 따져볼게요. 2014년, 2015년에 아시겠지만 2015년 전까지 서울 아파트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2, 2013, 2014, 2015까지 2013부터 경기도 일부분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2015년 전까지 서울에 뚜렷한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2013 이 정도는 좀 애매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집값이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한번 쭉 찾아보세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참 재밌게도 그때는 오히려 미분양이 문제였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전세가 문제였어요. 전세 난민. 다른 것도 아니고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키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전세가가 미쳤다. 빨리 잡아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다주택자 양성을 하기 시작을 했고, 2년 후 2016년 정도부터 전세가가 안정이 됐죠. 무슨 말이냐면 주택 매매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통념이에요. 왜냐면 집을 안 살 거니까 전세로 가잖아요. 그럼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은 없고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 또 그걸로 난리예요. 그럼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면 전세를 또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항상 적당히 오르고 적당히 내려가는 게 좋아요. 그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양도세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있습니다. 보유세가 있어요. 세금은 무척 중요하고, 특히 이 정권, 이 정부의 타이틀이 복지, 돈을 써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는 걸 좋아하는 정권이라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뉴스만 켜보셔도 아실 거예요.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한테 뭔가 많이 해주고 싶은 정부니까.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으로 거치는 세금을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양도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집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집을 안 사요. 그럼 취득하는 사람도 적고 양도 차익도 없어지고 보유하는 사람도 내려갈 거예요. 세금을 더 올리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커버를 치려면은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를 택하면서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맞습니다. 전세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요. 거의 은행에다가 대출 이자를 낼 뿐이죠. 이렇게 따져봐도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정부는 좋을 게 없어요.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은 전세난이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욕을 먹을 테고, 매매가가 내려가면은 세금이 덜 거치니까 그걸로 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때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이 세금을 채워줄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더 좋은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주택 가격이 올라간 그 대가로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느낄까요? 아, 주택 가격이 이 정도여도 사람들이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지는 않는구나.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또 전세가 문제일 수가 있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세금이 덜 거칠 것이다. 이런 개념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여담이고 좀 그런 얘기인데, 또 이제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을 다 파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재밌는 결론이 나와요.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내려가서 얻을 게 썩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권이나 정부는 가격을 내려야 된다. 주식 가격은 폭락을 해야 된다.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해야 서민이 살고 국가가 잘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한번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매매가가 안 올라가면 집을 매수를 안 하고 전세로 살고 싶어지는데, 이러면 세금도 안 거치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럼 또 전세가를 못 잡는다고 또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 또 이 규제를 풀어줘서 다주택자 양성을 하면 또 투기꾼을 양성했다고 욕을 먹어요. 결론은 뭐냐? 정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욕을 먹는다는 거. 이 밸런스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밸런스를 어디서 찾을까요? 지지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님들 따져봤을 때 지금 말년치고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계속 가도 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정부 방침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방향과 바뀌었나요? 아니면 계속 가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규제 일관으로 가고 있고, 규제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예전에 참여정권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엘리트들이고 영리해요. 그 자리에 굉장히 힘들게 올라갔고, 이 까다로운 국민들의 투표를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머리가 좋은데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에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지율이 중요하고 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표가 아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딴 게 아니라 지금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표가 늘어나나 줄어드나만 보셔도 앞으로 현재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법 말씀드리는 게, 규제가 아니라 규제 완화, 뭐 양도세를 풀어주고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나 건설사한테 혜택을 주면은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 유심히 보면은 그게 언제 나오냐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거나 뭔가 정말 역효과나 가시적으로 리스크가 드러나면은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은 참 어떤 분들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현 정권이 본인들의 시스템에 맞는 정책을 펼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억지로 주택 가격의 그 숫자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런 의무가 없어요. 주택 가격의 안정화라는 그 뜻은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한테는 반토막이 나야 되고, 누군가한테는 3분의 1 토막이 나야 되고, 누군가한테는 10%만 떨어지면 되고, 또 누군가한테는 지금 현상 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정부는 지금까지의 방향을 이어나갈 거고, 지금까지의 정부 방향대로 했을 때 주택에 매겨지는 가격이라는 숫자는 계속 올라갔어요. 불행히도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정부가 열심히 공급 계획을 짰으니까 언젠가 공급을 할 거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걸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100이 올랐으니까 공급을 하면 100이 다 가짜나 사기꾼들이 올렸으니까 얘네가 다 도망치니까 100이 올랐으면 100이 다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40년 가까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KB를 근본으로 했을 때 100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올랐던 100 중에서 많이 빠져봤자 20-30% 빠져요. 통념적으로 1-20% 빠집니다. 사실 전국 평균을 놓으면 5% 미만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락이 안 올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이 정권의 어떤 규제나 부동산 시스템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엉뚱한 소소한 기사나 사람들을 자극적으로 만드는 투기꾼에 대한 기사나 뭐 이런 기사 말고, 정치하는 분들께는 뭐가 중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차라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물론 전 진짜 이해를 하거든요. 예전에 저도 그랬고, 사람이 정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정이란 개념은 전부 다 교과서에 힘드신 분들, 서민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집을 공급해 줘야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거 맞아요. 저도 동감하고, 저도 약자를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정이고,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사회가 정의, 교과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회사 일을 해보시면 100% 다 합법적이고 전부 다 어떤 사람의 도리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월급을 받고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정치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택시장은 감정이 없어요. 그냥 그 시장 자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걔는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야를 뭐가 맞다, 뭐가 정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의무감 말고, 정치하는 분들은 왜 그런 생계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좀 깔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이런 내용을 전달 드리고 싶어서 정치 내용을 좀 뺐어요. 제 주관적인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도 다 빼고 담백하게 지금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장과 미래를 준비를 해야 여러분 경제활동 할 때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